1일 국방위원회에서 박찬대 위원이 국가 최고 기밀이 북한에 유출되었는데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냐며 따졌는데요. 언론에서 자세히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참모습을 보여준 사건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국방외교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이 끝까지 파헤쳤습니다. 민주당의 제보가 들어와서 세상에 알려졌다는데요. 박찬대 위원 발언 잠깐 보시고 김종대 전 의원 설명 함께 보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님 오시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국방에 오신 거 환영하고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성일종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국방이 오늘 열렸는데요. 다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이번에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우리 군 휴민트가 지금 전멸할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활동하는 우리 요원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밀 유출 사실이 인지된 지 6개월이 넘었다는데 그동안 군에서는 그리고 보안사에서는 뭘 한 겁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군 기강 회의가 많이 실렸다. 나사가 전부 풀렸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선거 때마다 입버릇처럼 안 보는 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고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통같이 막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 최고기밀이 적에게 다 노출돼도 쉬쉬하는 거. 이러면 가짜 보수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번 기밀 유출 사건마저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러 가지 또 전 정부 탓하고 법률 탓을 하고 있는데 법 때문에 기밀이 유출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 국회 개원한 지 2달이 넘었는데 국방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덮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여당이 국민께 했던 약속처럼 지금이라도 업무 보고와 함께 현안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일단 국군정보사의 군무원 블랙 요원 기밀 유출 관련된 내용 이거 꼭 한번 정리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 첩보 영화 많이 보셨겠지만 네. 이렇게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그다음에 긴박하게 벌어지는 스토리는 제가 보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각조각 보셔서 다들 어지러우실 건데 일단 간략하게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6월에 이 국내 정보기관에 해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해커가 있어요. 흔히 그 북한 해커가 우리 방산업체를 해킹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는데 우리가 북한을 해킹하는 거는 뉴스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국내에서 한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 쪽 사람들로 의심되는 그 조선족 한 서버를 해킹을 하다가 이상한 자료 파일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뭔가 좀 열어보니까 여기서 놀라운 자료가 터지는데 우리 국군 정보사령부가 해외 공작을 하는 일명 블랙 요원. 네. 그러니까 블랙 요원이라 그러면은 신분이 이제 민간인 기업인이나 아니면은 성직자나 학자로 위장해서 활동하는 정보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분이 그러니까 드러나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의 명단이 발견된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사령부 그 비밀스러운 기관에 부대 현황이 쭉 나와 있어. 이런 자료가 북한 쪽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들어있다는 거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추적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북한 쪽에서 갖고 있지? 그러면은 무언가 정보사 자료인데 이게 정보사에서 해당 정보를 누가 열람을 한 걸 아니냐 이거예요. 그 열람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유출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파일이 넘어간 게 아니고 파일을 이렇게 하드 카피로 프린터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스캔을 해서 PDF로 바꾼 파일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이 우리를 해킹한 게 아니라 누군가 뽑아서 준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북한 쪽에 저장돼 있다 이게. 이래가지고 정보사에서 색출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5급 군무원 그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해서 다시 군무원으로 취직돼서 20년 가량 그 봉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평가도 좋아요. 나름대로 누가 봐도 평범한 그냥 공직자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6월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 쪽에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지난달에 있었다. 그러는데 이 제보는 극히 최근에 들어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오늘 김민석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김민석 의원이 국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비밀리에 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받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 국무원이 이것을 만약에 카피까지 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넘겼다고 하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넘긴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아주 간첩도 아주 최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예, 이게 저번에 그 수미테리 사건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네, 예. 윤석열 정부가 아주 정말 아주 개망신당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수미테리한테 접근해서 이용해 먹다가 아주 다 털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수미테리한테 접근했던 것은 미국 대사관에 가 있던 국정원 직원이에요. 네. 이걸 화이트 요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외교관으로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는 정보기관 요원. 이걸 화이트 요원이라 그러는데 이번엔 블랙 요원이거든. 이건 민간인으로 위장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 올린 그 정보망이에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흑금성이라고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 정보사에서 그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던 엘리트 군인, 그 무술도 잘하고 굉장히 총명한데 일부러 뭐 남의 돈 꾸고 안 갖고 그 신용불량자 되고 그다음에 온갖 나쁜 행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쫓겨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남한의 언론이나 여기 간첩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군에서 쫓겨난 대한민국 체제에 불만이 많은 자로 위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업가로 위장해 중국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에 넘어가서 그 김정일을 만났죠. 그때는 안기부의 블랙 요원으로 활동을 한 건데 그거 김정일을 만나서 녹음을 해온 거예요. 그 사업가로 위장해가지고. 그게 아마 94년인가 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랬던 게 블랙 요원인데 이런 요원들이 지금 일부 언론에 의하면 1000명까지 신상이 드러났다는 거거든. 와, 충격적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게 이거는 뭐 다 거덜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 그거 다 귀국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자, 이 블랙 요원은 북한 쪽에서 보면 간첩이고 우리 쪽에서는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이제 신분은 실제 민간인은 아니고 우리가 파견한 나름대로 이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쪽에서 파견한 뭐 일종의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뭐 이런 위치에 정보원이죠, 첩보원이죠. 예, 이런 사람인데 1000명 정도가 누출됐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블랙 요원들 다 이렇게 노출돼 버린 것 아닙니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게 뭐 1000명이라는 거 어느 언론에서 제가 하나 찾아낸 추정치인데 정확하게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 귀국을 다 시켰어. 신변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족도 있을 거고 그 현지에 네트워크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친구도 있고 또 뭐 동료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그거 다 포기하고 귀국을 시켰다는 거예요. 신변이 위험하다고. 그러면은 더 뽀록나지. 없어졌으니까. 예. 그럼 북측에서 봤을 때 여기 이놈이 이게 수상한 놈이네. 근데 보니까 진짜 없어지네. 그러면 그렇게 유출돼 있는 데이터가 실제와 동일하다. 데이터는 이제 조작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를 정보사령관이 국회 출석해서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실제 귀국 활동하고 조치를 있는 했다.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다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미 철수까지 했다 그랬는데 나는 보다 처음 보는 게 아무리 봐도 수상쩍다는 거야. 이 사건이. 굉장히 수상한데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은 어떤 의혹이 있고 뭐 주변에서 그래도 부인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요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부인해야 된다고. 다 차단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맞다고 다 시인을 하고
그래서 저기 군무원을 구속까지 시켰다고 아예 그냥 국회에다가 다 줘버려요. 그리고 그 요원들은 중국 현지에서 귀국시켰다 그러면 아예 정보를 다 까 그냥 다 그 뒤에도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위험해지겠지. 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상하고 그래서 정보위에 와서 이걸 왜 시인을 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기 국회하고 신사협정을 맺든지 해가지고 수사 중인 거니까 언제까지 엠바고를 지켜달라든가. 이게 저 우리 신변에 이게 정보원 신병이 위험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오랫동안 양성해온 수십 년 걸리는 정보 자산인데 네. 이게 이번에 다 유실된다 그러면은 이거 복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거든요. 추정해보면 왜 그러면 이거를 설사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왜 다 이렇게 까버렸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정보위에서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보사령관이 뭐 사과했다, 다 귀국 조치했다 이런 얘기를 술술 하더라는 거지. 술술 들으라는 듯이. 그러고 나서 저기 이것도 확인이 안 된 건데 북한의 정찰 총국에 이 정보가 넘어간 걸로 추정된다는 거야. 이게 다 까는 거야,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은 야, 이건 미친 거야.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왜 에드가 스노든이 왜 NSA 그 감청 그걸 프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감청 프로그램. 네. 그걸 폭로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미국 정부가 일단 부인하잖아. 감청 안 했다고. 그렇게 해놓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를 한번 솔루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보기관이 뭘 시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또 왜 민주당 의원실로 제보가 됐을까? 이게? 자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공작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명단을 북한의 누군가가 한국 정부에 한국에 살고 있는 정보 명단을 다 넘겼다. 일부는 중국에 있다. 일본에 있다. 뭐 동남아에 있다. 이 명단을 다 넘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부인도 하지 않고 북한 내에서 사실 넘어간 거 맞다. 그 사람들 다 사실이니까 지금 빨리 북한으로 귀국 조치시켜. 한국으로. 그렇죠. 이제 북한 쪽에서 본다면 북한이 그런 한국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중국 정부 이용해가지고 공항에 입출국 기록만 다 뽑아봐도 한국에 누가 왔다 갔나 하면 중국 예. 정부가 보기에는 이 사람 빠져나갔네, 이 사람 빠져나갔네. 근데 한국에서 이거 귀국시켰다 그러면 그럼 대충만 맞춰봐도 상당히 위험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은 지금 그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왜 이것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고 해버리죠? 아니,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다, 미쳤다 이런 거 말고요. 왜 이걸 다루는 방식이 이렇죠? 이상하죠. 점점 위험해지죠. 점점 위험해지죠. 그 위험해진 건 아는데 그래도 그쪽의 논리라면 왜 이걸 공개를 하고 시인을 해버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군 내부에 간첩이 있다. 또는 예.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간첩 조직이 있고 그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다.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 말은 뭐냐면은 민주당이 법안 개정에 소극적이라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간첩죄라는 게 한국의 형법의 경우에는 적국을 대상으로 기밀을 누설한 간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국이 아닌 경우는 어떠냐 이거야. 중국 같은데 또는 미국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간첩죄가 적용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간첩으로 해야 된다는 법 개정안이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 얘기는 민주당이 이 법 개정안에 반대해서 그래서 간첩죄로 처벌 못하게 됐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조선족 동포한테 넘긴 거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팩트 체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면 유상범, 정점식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반대 발언을 했고
결정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 안 된 이유는 법원 행정처의 반대예요. 이 법은 다른 군사기밀보호법이란 게 있는데 이 법하고 상충이 된다. 여기 형법하고. 그러니까 기밀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뭐 북한으로 넘어가도 중형 간첩죄. 간첩죄는 중형이거든. 중국으로 가도 이렇게 최고형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법원 행정처가 끝내 반대를 해가지고 이 법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를 시도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팩트 체크를 다 해서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어쨌든 민주당이 신중했잖아요. 그런 발언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 신중한 발언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왜 그 독특한 습성이 있다고. 한번 자기가 주장한 건 무결점이고 절대 주장을 철회하거나 사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밝혀져도 지금 또 계속 우기고 있다고. 골프는 산부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 법도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또 정쟁이 이렇게 옮겨붙은 거죠. 그랬는데 원래 이런 정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법원이 반대해서 안 된 법이니까. 그리고 그거의 책임이라면은 뭐 저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이 더 크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